잘 들리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 영화과 83학번 나이가 연식이 좀 됐죠? 깜짝 놀랐어요. 청룡영화제 온 줄 알았어요. 앞에서. 직업이 영화라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만 연상이 되네요. 첫 번째 참 영광이네요. 제가 오늘 이 자리가 첫 번째 자리고 공교롭게 첫 번째 강연을 하게 되는 건 몰랐어요. 제가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책임감도 좀 떨고 하네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8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나마 글쎄요, 테드의 취지에 맞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하고 있는 일, 거기에 관련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사고, 글쎄요, 어떤 지식과 아이디어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기보다는 어떤 삶을 살면서 가져야 될 중요한 철학,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하고 공유합니다. 첫 장에 제가 비쿨하고 물음표를 썼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15년 전 제가 미국에 잠깐 가서 공부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쿨이라는 단어가 되게 유행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좋다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학을 전공했던 모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가 저 쿨이라는 단어가 논문을 한번 써보겠다고 했을 정도의 되게 유명한 단어가 있었는데 아마 요새는 더 파퓰러해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쿨가이, 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을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의 주제를 절대 쿨하게 살지 말자. 정말 이 시대에는 핫한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핫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믿고 아니다, 핫해지자 식으로 얘기를 좀 끌어가 볼까 합니다. 제가 첫 그림을 올린 거는 영화를 보시면 맨 끝에 이제 엔딩 크레딧이라고 나옵니다. 쭉 이름이 한 5분 가까이 쭉 올라가요. 제가 크레딧을 올리는 이유는 핫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제가 경험했던 영화 비즈니스 내에서 몇 가지 얘기들을 풀어가고자 해서 저는 이걸 올려봤습니다. 극장에 가시면 가끔 영화가 다 끝났는데도 끝까지 앉아있는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공통점은 그 영화를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화 다 끝나고 맨 끝에 조그맣게 나가는 자기 이름 하나를 보기 위해서 순수하는 아줌마가 들어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영화를 좋아해서 예의를 갖춘 경우는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그 영화에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글쎄요, 영화가 다 기본적으로 감정의 마케팅을 하고 감정의 작업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핫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영화이거든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이게 고지전이라는 영화의 촬영 현장의 사진입니다. 제가 이 현장에서 영화가 얼마나 핫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그 열정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했던 자리입니다. 이 함양에 있는 민둥산을 오픈 세트로 해서 만들었는데 하루에 한 3만 원 받나? 젊은 친구가 엑스트라로 나가는데 이 산을 오르락 내려가면서 전투를 하다 보니까 다 까졌어요. 다 까지고 총기를 반납으로 내려오는데 엄동선안에 무릎 까지고 피 흘려가면서 내려오면서도 이 영화에 참여한다는 그 열정 하나에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는 아마 영화를 볼 때 끝에 자기 이름이 나오는지 확인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종사하고 있는 영화라는 비즈니스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핫하게 살기 위한 가장 앞서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영화란 만드는 사람들의 진심이 보는 사람들의 진심과 소통하는 감성의 작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야말로 영화를 하려면 핫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핫이라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사실은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핫이라는 단어가 뭐 흔히 얘기하긴 하지만 제구 웰치나 아니면 잡스 형님, 스티브 잡스 정말 핫한 사람이잖아요. 아마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쿨한 냉철함보다는 핫한 사람이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한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핫한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약간 사이키예요. 변덕적이고 격렬하고. 그건 그만큼 내가 갖고 있는 열정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쉽게 번복할 수 있고 그 핫함이 있지 않으면 진정한 리더와 어떤 큰 일을 하기는 되게 부족하다고 보고요. 영화에서 제가 감성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감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핫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애플의 제품들이 절대 제품의 기능만 갖고 가지 않습니다. 스토리가 필요하고 어떤 브랜드 가치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이 시대는 감성의 시대고 뜨거운 열정이 필요한 시대라고. 그러면 핫해지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가 있고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충실하는 게 가장 핫하는데 원초적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력을 좀 써놨는데 제가 삼성전자에 있다가 LG에드 갔다가 메가박스 갔다가 라이존이라고 이제 베니건스하고 마키도 외식 사업을 하는 식당입니다. 중간에 이제 막걸리 회사도 한번 했었어요. 쇼박스 미디어플렉스 지금 영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인생의 로드맵을 보고 있으면 야 참 어떻게 저렇게 하고 어떤 생각으로 절로 옮기고 이렇게 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 갖고 있는 카톡에 대문에 써 있는 글이기도 하고 제가 머릿속에 항상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세상을 살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은 지금 존재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오늘에 존재하는 24시간은 어제 못했던 일을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오늘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24시간을 오늘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나한테 주어진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에 나한테 뭔 일이 해야 될지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것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이 걱정하고 후회하면서 오늘 지나면 절대 좋은 미래는 올 수 없고 절대 잘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이 계획해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삼성전자 다니다가 아닌 것 같아서 LG도 붙었길래 그래 광고 한번 해볼까? 광고 왔다가 광고를 하다 보니까 15년을 했어요. 15년 하다 보니까 메가박스에서 영화 극장 사업 해보자고 해서 했고 하다 보니 식당도 해보라고 해서 식당 하다가 보니 영화도 하라고 해서 영화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왔어요. 제가 돌이켜보면 저는 한 번도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를 위해서 오늘 고민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살았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그냥 오늘에 해야 될 일. 그러면 오늘의 결과가 꼭 내일에 영향을 미치더라. 절대 내일을 오지도 않을 미래를 걱정하면서 시간을 보낸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주어진 일,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에 언제나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핫해지기 위해서는 과거는 지나갔어요. 후회해볼 소용도 없고 미래에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에 열심히 해줬으면 아마 기본적으로 핫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덕목은 핫해지기 위해서는 머리보다 심장이라는 얘기. 참 쉬운 얘기 같죠?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이성을 필요로 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영화를 놓고 보면 되게 2년에서 5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기획을 하고 트리트먼트를 쓰고 시놉을 쓰고 뭐 시나리오를 쓰고 뭐 고치고 프로덕션 준비하고 글쎄요 한 3년에서 5년 정도 정말 많은 일들이 필요하고 이성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덕목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크리에이티브적인 것도 필요하고 파이낸스적인 것도 필요하고 마케팅적인 거, 그 다음에 PR 관련된 거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머리와 지식을 갖고는 절대 종합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절대 하나의 정보를 잘하는 사람, 하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
절대 큰 일을 만들 수가 없어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영화라는 직업에서는 통섭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정보를 조합해서 어떤 결과를 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고민할 수 있는 모든 항목들 고민해 놓고 나면 그것들을 다 허물어가면 어떤 겉필링이 나오죠.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이 배우는 이거 맞는 것 같아. 왜? 근데 이래. 근데 거기에는 저런 감성과 늘 하나하나를 핫하게 고민한 것들이 하나의 풍섭의 자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곧 겉필링이라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핫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페셜리스트보다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다잡하게 다변적으로 사람들을 계속 자극하면서 내 자신을 핫하게 만드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뭐 융합이란 단어 뭐 요새 바꿔도 생겼다고 하는데 아마 저런 부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내 스스로를 늘 뜨겁게 하는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절대 성공한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실패한 길을 꼭 가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절대 어떤 결정을 할 때 성공했던 길은 쳐다보지 마라. 실패했던 길만 가라. 그 실패라는 요인들이 사람을 또 되게 뜨겁게 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시도들이 되게 많았던 겁니다. 뭐 헐리우드에서 만드는 제작비 10분의 1 가지고도 그렇고 털을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 한 3군데 4군데밖에 없을 거예요. 그 털을 만들고 뭐 중국 시장 배급하고 정말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서 300억 정도 들였어요. 한 4년 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투자 손실률 99%. 올 7월달에 아주 쫄딱 망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다시 갑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또 이런 프로젝트를 또 준비해요. 왜냐하면 성공에는 내 실력 플러스 많은 운들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 알지도 못하는 운을 믿고 그 성공이 답습되면 큰 실패를 가져요. 근데 실패는 항상 정확한 레슨을 나한테 남깁니다. 그래서 그 실패한 길을 절대 다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의 함정과 실패의 레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인생을 사시면서 절대 실패했던 일만 보고 가십시오. 그러면 스스로가 그 아픔과 그런 교육적인 레슨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따뜻하게 만들어드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벽을 즐기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가는 길에 되게 많은 벽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벽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얼마나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벽을 즐기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벽을 넘을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뭐냐면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이 즐길 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벽이 내 앞에 나타나는 벽이 높을수록 훨씬 더 즐겁게 일해야 되고 더 뜨겁게 일하다 보면 벽을 넘기보다는 벽에 문을 만드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은 절대 벽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나타나는 인생의 많은 것들을 절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라기보다는 내가 이걸 얼마나 더 하고 싶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구나 라고 훨씬 더 욕망 이런 것들을 좀 다스려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길에 나타나는 거 절대 즐기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뜨거움을 잃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이 따뜻함은 절대 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가끔 후배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선배님 영화계에서 이렇게 오래 하셨고 뭐 이런 일 하셨는데 선배님 같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글쎄요, 뭐 영어 같은 걸 잘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영화에 관련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해요. 그럼 제가 넌지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때려치고 코피나게 사랑을 한번 해봐라. 저는 젊은 친구들한테 연애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뭐 저도 제 경험이기도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인생에 되게 중요한 레슨들을 가르쳐줍니다. 한 여자를, 한 남자를 진짜 겁나게 사랑해보면요, 그 여자와 그 남자를 위해서 뭘 해줄까 고민하게 되고, 밤을 새우게 되고, 이벤트도 준비하고, 또 어떤 마음에 아파서 마음에서 눈물 돌리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결국 남녀 애정 문제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감정을 젊었을 때 경험해 봐야 결국은 패션이라는 게 몸에 배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느낌을 아는 사람은 몸에 밴니다. 그래서 일에 대해서 몰입도나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절대 머리로 세상을 살 수는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살 수는 없습니다. 의외로 여러분들의 감정이 젊었을 때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그런 경험을 다시는 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인생을 정말 핫하게 살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 지독한 사랑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느 영어 공부, 어느 레슨, 뭐 강의를 듣는 것보다 훨씬 나중에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세상을 사랑하는 감정에도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젊었을 때 꼭 지독한 사랑을 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에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제 잘못인 거라 그렇게 또 챕터하고 있단 말이야. 요비를 하나 그림을 놓고 이런 말을 써봤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살면서 제가 되게 도움된 얘기인데, 어느 성공의 신부가 돌아가시면서 묘비용이 이렇게 써달라고 그랬어요. 이 성공의 신부가 내 사회체능가 높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사회적인 활동도 많이 하시고 뭐 투사처럼 살기도 하시고. 근데 돌아가실 때 딱 이 얘기를 했대요. 평생을 이 사회를 바꾸고자 노력하며 살았으나 내 목숨이 닿는 순간에 나는 깨달았다. 결국 내가 바뀌면 내 가정이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면 내 사회가 바뀌고, 내 사회가 바뀌면 내 국가가 바뀌고, 내 국가가 바뀌면 온 세상이 바뀌는 거죠. 왜 평생을 남을 바꾸기 위해서,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지 살았는지 후회가 된다. 이 말을 써놨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많다 보면 그 일에 대해서 꼭 잘못을 남에서 찾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남은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거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대신 내가 내 잘못을 찾으면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항상 모든 시작을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고 일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조직사회에서 항상 그런, 대한민국에서 그런 덕목들이 되게 많아요. 야, 뭐가 잘 안 됐어. 이 팀에서 이거만 잘했어도 됐을 텐데. 아니면 저 팀에서 야, 이런 것만 좀 잘 팔로우 해줬으면 됐을 텐데.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그 팀, 저 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저도 지금 제 잘못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일의 출발은 저부터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꾸지 않으면 내 인생을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차갑게 만드는 것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소박할 모두 내 잘못인가요? 네. 그 운칠기삼, 뭐 운국일 뭐 이런 얘기 들으시죠? 제가 그 세상하면서 쓰는 얘기인데, 젊었을 때는 운이 7이고 귀가 3이에요. 운은 하늘에서 내리는 거, 귀는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 운이 9가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1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정말 제 나이가 정도 되면 제가 뭘 하면 잘못하면 마이너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에 놓아서 시비를 해줘갖고 10이 돼요. 근데 그 운이라는 건 결국은 하늘이 내리는 게 아닙니다. 직장을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3이 있어요. 복사해야죠. 뭐 정리해야죠. 뭐 나밖에 못해요. 근데 다른 일들을 선배나 동료들이 해줍니다. 어느 정도 되면 내가 데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하다 보면 내가 실제 스스로 나의 능력을 갖고 하는 건 일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같이 하고 있는 동료들, 밑에 부하 직원들이 내 생각을 대신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헤드가 돼서 어떤 행동을 순간 잘못하면 오히려 조직에 마이너스를 만들거나 일에 마이너스를 만들 때가 있어요. 결국은 운이라는 거는 하늘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변화는 나부터 한다. 그렇지만 뜨거운 건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이 말이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운은 남한테 오는 거고 기는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워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 혼자 뜨거워지고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심하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상철이다. 난 특수부대 요원이다. 나는 지금 쫓기고 있다. 이제 놓치면 다 죽는 거야. 아니, 난 누군가를 쫓고 있다. 내 딸이 됐네. 한 번도 못 봤다더니 진짜 보고 싶은 거야. 내 손으로 잡을 거야. 이 일에 관계된 사람들 다 죽일 겁니다. 제가 뭐 조금 공제 말씀 같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뭐 영화가 기본적으로 뜨거운 사람들의 작업이기도 하고 가장 뜨거운 현장에 남겨있는 그 트레일러에서 마지막에 광고 겸 12월 14일 잠깐 좀 이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정말 사고의 전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충 저렇게 카체이싱이나 액션을 찍으면 블루매트를 보고 찍고 뒤에 합성을 해서 사람들이 연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연기들이 좀 인위적인 것들이 되게 많고 어떤 공포감이나 놀랄 때 연기에 의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야, 맨몸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여기는 블루매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유 한강에서 찍어내고 사이에 정말 따끈따끈한 영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자동차 계단 뭐 신나고 부딪히는 게 있는데 차를 개조했어요. 아이들 차가. 그래서 차 천장에 운전석이 있습니다. 천장에 운전석이 있고 배우는 밑에 운전석과 타고 카메라 안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계단을 부르고 아까 같이 뒤로 계단 가는 건 그거 빼고 우리가 직접 운전하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미친 짓이죠. 네, 공유 안 다쳤어요. 그래서 어떤 장면에서는 공유는 안에서 운전을 하고 진짜 차를 부시고 하지만 실제 운전을 위해서 하는 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진짜 보면 카메라에 찍은 거 보면 정말 차 부딪히고 또 여배우는 놀래고 소리치고 그대로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익스트림 다이내믹 액션이라고 정의해서 영화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포스트 프로덕션 공긴 영화죠. 뭐 가끔 매트는 있어요. 항공기 위에서 직접 찍고 내려가는 거 카메라 달고 찍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역시
최초의 영화를 보시게 될 겁니다. 멋있다고 저는 아무 의미는 없다고 저는 확신한 영화고 찍은 영화입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뭐 폐수수한 감도 없잖아요. 있지만 제 진정성 있는 만한 말들은 여러분들 젊었을 때부터 쭉 뜨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